안녕하세요. 킹적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자료에서 민경채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네, 1번 추가로 필요한 자료죠. 제가 이제 2020년 거 뭐 보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먼저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사실 이 보고서가 지금 이 민경채 문제가 좀 짧게 나오긴 했는데 보통은 보고서가 되게 길고 표가 좀 더 많죠. 이 문제는 특이하게 표는 되게 짧고 보고서도 짧고요. 근데 이 선지에 원래는 그냥 보통 목록만 나와 있잖아요. 이 이름만. 근데 여기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민해 보셔야겠죠. 사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표에 있는 수치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치를 정확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에 진짜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것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은,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뭐 이게 표가 들어가 있든, 뭐 그림이 들어가 있든, 그냥 이 제목만 보고 이때까지 풀었던 방식대로 똑같이 풀면 되겠죠. 이 선지에 굳이 이런 복잡한 표가 들어가 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원래 푸는 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는 이제 표에 표만 보고 여기 있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표만 보고 이미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있는지 먼저 볼 거예요. 도출해낼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혹시 뭐 법안 반영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봤더니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이 표를 가지고는 도출해낼 수 없는 다른 자료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보고서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선지를 보고 그냥 키워드를 잡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그런 말이 있는지 보려고 해요. 그럼 저 리을 국회의원 수라고 나와 있죠. 밑에 있는 표 자료는 안 볼 거예요. 국회의원 수라는 게 있는지 필요한지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원래 있는 표에서는 발의 법안수, 처리 법안수가 있었는데 그럼 뭐 국회의원 말이 들어가는 거 봐야겠죠? 여기 밑에 보면 국회의원 1인당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 분의 법안 뭐 이런 게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리을 안 들어간 거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 저는 뭐 디귿 볼까요? 디귿. 국회 상임위원회 수 이게 필요한지 보죠. 그럼 상임위원회 들어간 말이 여기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당 말이 있죠. 그러면 뭐 A당 B니까 상임위원회 분의 처리 법안 수 이거겠네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수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그럼 디귿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뭐 기억이라는 이름 중에 하나만 보면 되는데 국민청원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국민청원의 키워드로 잡고 한번 볼게요. 국민청원 있는 거 어딘지 봤더니 맨 마지막 문단에 있네요. 국민청원 건수는 16대 2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청원 건수가 필요하구나 해서 바로 기억 체크하시고 답은 4번 찍으시면 돼요. 너무 쉬운 문제죠? 바로 넘어갈게요. 네, 2번 볼게요. 2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주요 10개국의 인간 개발 지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체크 정도 해놓고요. 바로 그림이랑 표를 볼게요. 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건 없네요. 그냥 인간 개발 기수랑 시민 지식 평균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X축, Y축 저는 동그라미랑 세모해놓고 갈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 정도 해놓고 넘어가죠. 바로 국가별 주요 지표니까 이거는 국가가 나와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뭐 전체도 없고 나눌 것도 없지만 여기에 근데 인간 개발 지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표 작업을 쭉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표 작업하는 거 익숙하지 않으시면 제가 찍어놨던 자료에서 표 작업하는 강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듣고 와주세요. 그리고 바로 선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리을부터 볼게요. 전 뒤에서부터 보는 걸 좋아해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시민 지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물론 이 문제는 그냥 다 나와 있잖아요. 1인당 GDP도 나와 있고 시민 지식 평균 점수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찾아도 되는데 저 같으면은 일단 여기 뒤에 거부터 찾아서 갈 거예요. 보통 그러면 답이 좀 더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이런 버릇을 들이는 거죠. 항상 정해놓은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 지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이 국가죠. 얘를 근데 찾아가려고 보면은 이 표에는 인간 개발 지수밖에 없으니까 얘 인간 개발 지수가 혼자서 독보적으로 높네요. 0.95에 가깝죠. 그럼 0.9에 가까운데 여기 노르웨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노르웨이구나. 시민 지식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애는 노르웨이네요. 그럼 얘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은지 보면 되는데 여기 6만 4천이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 가장 높네요. 그리고 어차피 아까 문제에서 발문에서 주요 10개국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표에서 제일 높다고 판단할 수 있죠. 순위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바로 리을이 맞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 다 지워주시고 그럼 우리 기억이나 니은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뭐 저는 니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B국은 C국보다 GDP 대비 공급비 비율이 낮다라고 했죠. 저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주어 서술을 항상 동그라미를 쳐주려고 해요. 그래서 B국이 C국보다 낮은지 보려면 우리가 B국이랑 C국이 어딘지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 B국을 보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인간 개발 지수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B국은 0.75보다 조금 높고 C국은 0.80보다 조금 낮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0.75보다 높은 애가 밑에서부터 보니까 멕시코밖에 없네요. 그래서 멕시코 있고 그럼 0.8보다 살짝 작은 애 불가리아 있네요. 그래서 얘가 B, C 이렇게 서로 될 것 같아요.
BC 잡았으니까 이제 바로 그냥 B가 C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이 세 번째 있는 이게 낮은지 보면 되는데 당연히 B가 더 높아버리죠 지금.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돼요. 비국은 높아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지우고 바로 답은 3번 찍으시면 돼요.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혹시 뭐 1번 기억 선지 같은 거 볼까요? 디귿은 그냥 세는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A국이 어딘지 보려고 하니까 0.75보다 작죠. 0.70하고 0.75 사이에 있는 딱 한 개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 있네요. 얘가 A국이에요. A국인데 얘의 인터넷 사용률은 60% 미만이다. 그냥 52%니까 바로 맞죠? 별것도 아니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은 일단 표 차트 변환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를 차트로 바꿨을 때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표시해 주시고 항상. 그리고 이제 제가 표 차트 변환형 먼저 어떻게 푸는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면 표 차트 변환형은 먼저 단순 확인하는 선지를 찾고요. 두 번째는 단순 배율을 말하는 선지를 찾아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 배율은 보통 이 원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100%잖아요, 원은. 그 원 100%를 뭐 나눠 먹는 이런 그래프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비율이나 뭐 증가율 이런 애들 봐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보냐면 보통 표 차트 변환형은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열심히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율 같은 걸 먼저 풀면 제대로 못 풀고 좀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좀 확인을 빨리 할 수 있는 단순 확인 선지를 좀 지워주고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먼저 찾아주고 혹시 거기서 없다면 단순 배율 같은 좀 더 쉬운 거에서 찾아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비율이나 증가율 중에 하나만 풀고 그래서 남는 거를 답으로 찍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실수하기가 좋은 유형이고 오래 걸려서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단순 배율 아까 말했던 두 번째 그런 건 없고 단순 확인 선지랑 비율하고 증가율 선지가 있죠. 단순 확인은 1, 2, 3번이 단순 확인이고 4번, 5번이 지금 비율하고 증가율 딱 나와 있네요. 그럼 저는 순서를 3, 2, 1 그리고 5, 4 이렇게 풀 거예요. 저는 뭐 뒤에서부터 풀 거니까 항상 같은 위계라면 라고 보고 일단은 이 평균 전표 작업을 해줬을 것 같고 3번부터 볼게요. 구조 활동 건수의 전년 대비 증가량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면 이제 뒤에서부터 볼 텐데 여기 2017년부터요. 여기 볼 텐데 굳이 이걸 정확히 구해줄 필요 없고 뭐 이걸 빼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숫자를 갖다가 넣어보셔도 되고 여기다가 뭐 이 46,274 넣어서 되는지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끝자리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냥 4 넣는데 1하고 더하면 5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5도 6하고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리고 6, 0하고 더하면 6이 되고요. 1, 9하고 더하면 0이 되고요. 6이요. 여기 5에서 6 빼면 9가 나오니까 대충 맞겠다. 이렇게 끝자리만 보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2번. 근데 편차가 나와 있죠, 편차. 편차는 여기 이제 각주에서 주긴 했는데요. 평균과의 차이. 굳이 이런 말 없어도 이제는 편차가 뭔지 아셔야 돼요. 평균값이 나와 있고 그 원래 수치와 평균값의 차이가 편차다.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편차 구하는 거죠. 편차도 끝자리 확인해 보시던지 저 평균에다가 그냥 평균하고 비교할 때 넣어 보시던지 이래 보셔도 돼요. 그럼 2017부터 가죠. 그럼 2017은 지금 평균보다 크니까 평균에다가 47을 더해주니까 저게 나온지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인명체 피해자 수 여기다가 47 여기 그러니까 평균에다 47 더하면 2197이 나오죠. 됐고 126도 저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끝자리만 이것도 확인할게요. 6, 4 더하면 0이니까 됐고 57 2093에다가 7 더하면 0이 나오니까 됐고요. 0에다가 0 더하니까 또 0이 나오니까 됐고 4에다가 4 더하니까 8 나오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빼주는 거죠. 아무튼 2184에서 34 빼주면 2150 나오니까 됐고 이것도 더 크니까 빼주면 0이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2번도 됐고요. 빠르게 확인했고 1번 같은 화재 발생 건수 그대로 갖다 놨죠. 이런 거는 연도 순서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끝자리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먼저 화재 발생 건수 표에서 보니까 925538이죠. 끝자리가 925538 됐네요. 이거 1번 확인했고요. 빠르게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답이 안 나왔으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 선지 같은 거 다시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1.0처럼 보이는데 사실 1.8이거든요. 이 문제 원래가 1.8인데 700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대충 2%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434에 2%는 여기 434 두 개 하는 거니까 그럼 800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되겠다. 그리고 2015, 2016 여기 사이는 1000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죠. 1000은 444 두 배 하면 좀 넘죠. 그러니까 444가 1%인데 그 두 배 한 건 2%. 그걸 좀 넘으니까 2보다 크게 감소를 했다. 뭐 대충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를 확인하는 거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한 2300 정도 되네요. 2300은 지금 얘 5배, 421의 5배, 그러니까 421이 1%고 이거 5배면 5%죠. 그건 좀 넘으니까 5% 넘는다 됐고, 그 다음 얘 얼마 차이 나는지 보니까 한 12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1200 증가분인데 이게 1200은 여기서 얼마 차지하는지 보니까 3%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냥 400이 1%, 그러니까 이게 400이 3번 들어가면 1200인데 400보다 좀 크잖아요, 1%가. 3%는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딱 맞죠? 그리고 마지막 거 확인해 보면 되는데 2300 정도 감소를 한 것 같네요. 2300 정도 감소를 했다고 보고 바로 5배 정도 해보니까 5배는 넘는 것 같네요. 왜냐면 5, 4, 20이고 5, 3, 15니까 아직도 2150밖에 안 되니까 2300 정도 돼야 2300은 5.5% 정도 되겠죠, 대충. 그래서 맞네 하고 넘어가고 답은 4번 찍어주시면 돼요. 5번이 아니니까. 맨 마지막에 답이 나왔지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저희는 그 지켜서 항상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건 여기부터 보고 다른 건 또 저기부터 보고 이렇게 방법을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제 4번 그러면 확인만 하죠. 어디가 틀렸냐면 항상 뒤부터 보는 게 좋아요. 확인은 앞에서부터 보면 보통 출제자가 맨 마지막에 답을 구성을 해놓으니까 또 2017년부터 확인을 할게요. 화재 발생 건수 대비 인명 피해자 수 확인하는 거죠. 2017년도 보니까 44,178이고 2,197인데 이거 그냥 3%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3% 일단 해볼까요? 얘의 3%는 441이 1%면 되니까 저거 3배 해봤자 대충 1300 정도 되는데 2197은 그거보다 훨씬 크죠. 지금 4%를 곱해도 훨씬 커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지금 3.4보다 훨씬 크고 4보다 더 크겠다. 그럼 바로 이거 찾아서 아니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4번 볼게요. 4번. 옳은 것을 고르는 거고요. 문제 보니까 일단 나눌 거 딱히 없고 수도권, 비수도권 그냥 이 정도 한번 표시해 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디귿부터 보려고 하는데 디귿, 전년 대비 집가 변동률 차이가 가장 큰 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다. 뭐 그냥 이건 차이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가끔 뭐 이제 비율 나오면은 차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막 뭐 바꿔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지금 표에 비율이 주어져 있고 차이 물어보면 이거 그냥 표 그 퍼센트끼리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비수도권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죠, 항상. 옆에 뒤에서부터 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럼 비수도권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밑에서부터 얘가 2하고 3 딱 보이는 게 1 정도 차이 나요, 지금. 근데 나머지 다 확인해 보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를 다 집어 넣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1도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얘가 제일 크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옆에 거 2016, 2017 똑같이 한번 봐주면 되겠죠. 여기가 제일 큰지 보려고 하니까. 근데 얘는 지금 1.4도 안 나는 것 같죠. 1.3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 바로 옆에 거 한번 봐볼게요. 바로 밑에 거. 4.3이라고 6.11에다가 1.3 집어 넣어보니까 아직도 남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1.8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제일 커요. 이런 식으로 기준 잡고 넣어보는 식으로 확인하시면 제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으니까 디귿은 틀리고 나머지 다 지워주시고요. 저는 이제 니은을 풀까 했더니 뭐보다 높은 연도는 3개 다 해가지고 카운팅이 나와서 일단 넘어갈게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카운팅을. 기억. 더 쉽죠. 비수도권의 집가 변동률은 매년 상승하였다 했더니 보니까 일단 여기 바로 2018년에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바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너무 쉬운 문제죠. 근데 이제 하나 좀만 강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니은 선지 같은 거 지금 카운팅을 풀어보고 싶으시면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더 높은 게 몇 개인지 세보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풀지 마시고 바로 옆에다가 뭐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높은 거 하나, 둘,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세 개. 그거 더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숫자를 쓰면서 세주시면 이제 셋째 실수도 안 하고 숫자만 쓰고 나면 바로 이제 카운팅이 끝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다음 문제 갈게요. 네, 그럼 5번 풀도록 할게요. 5번. 주요 10개국의 뭐 성취도 평가 자료고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일단 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나오면 저는 바로 옆에다가 범주를 써주라고 했죠. 그럼 여기 옆에 오른쪽에 항상 쓸 거예요. 그럼 남학생 여기다 쓰고 밑에 건 여학생이죠. 여기 쓰고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표를 보니까 주요 10개국의 학업 성취도 평균 점수 및 점수대별 누적 학생 비율이죠, 누적. 사실 누적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기출문제에서 되게 중요해요. 누적이 나오면 뭔가 누적된 걸 물어보겠다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평균 점수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나눠주고요, 표를. 그리고 뭔가 뭐 점수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분포가 지금 있으니까 누적이니까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근데 당연히 누적은 100에 가까워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로 쌓아가고 있는 거죠. 10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밑에 각주를 보니까 수월, 우수, 보통, 기초, 그리고 저기 400 나와 있으니까 400보다 낮은 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 나머지는 기초 수준 미달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고 저는 이제 선지를 갈 텐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문제는 선지 보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순서로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는 궁극적인 선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궁극적인 선지가 뭐냐면은 출제자의 눈으로 제가 보라고 자주 말을 하죠. 이 출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출제자가 이런 표를 왜 가져왔을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가져온 이유가 문제에서 묻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표가 두 개가 나오면, 그림이나 표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표에 있는 갑국을 자세히 나타내 준 것 뿐이라서 갑국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게 잘 안 떠오르면 연관관계가 지금 그림이 위에 있고 표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거에서 좀 낼 것 같다, 그림 먼저 보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 보게끔 해가지고 시간을 좀 끄는 거죠, 출제자가. 그럼 이 아래에 있는 표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누적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누적 관련된 걸 뭘 물어보는 게 이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서 첫 번째 궁극적인 선지를 누적 관련된 선지로 찾았어요. 그래서 누적 관련된 게 어딨나 봤더니 뭐 기초 수준 미달의 학생이 가장 높은 국가, 여기 4번도 있고요. 우수 수준의 학생 비율, 그러니까 이것도 다 누적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4번, 5번이 누적 관련된 거네, 나머지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확인했을 것 같고, 그래서 5번, 4번 순서로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선지는 좀 연습이 돼야 보이는 거고, 혹시 이게 안 보인다면 제가 저번에 비율을 물어보는 걸 먼저 보라 그랬어요. 비율, 비중, 배율, 증가율, 감소율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를 먼저 보라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그런 걸 물어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제가 세 번째로 거기 비율, 배율, 증가율 이런 게 없으면 세 번째로 합차, 그리고 단순 확인 이런 거 보라고 했죠. 지금 3번 같은 거 냅두고 2번이요. 2번은 뭐보다 크다 이랬으니까 이거 단순 확인돼요. 그리고 1번도요. 뭐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합차. 맞죠? 차이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2번, 1번 보고 3번은 맨 나중에 볼 텐데, 제가 이래도 답이 안 나오면 맨 마지막은 카운팅이나 순위 이런 걸 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 순위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3번은 수월 수준의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다 그래가지고 순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수월의 순위랑 평균 점수의 순위가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예요. 물어보고 싶은 게 답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5번부터 풀게요. 뒤에서부터 푸는 거니까. 2018년 우수 수준의 학생 비율은 D국이 B국보다 높다 그랬죠? D국이 높은지 볼게요. D국이 높다 그랬으니까 우수 수준의 학생의 비율이 어디 있죠? 맨 첫 번째가 수월이죠. 두 번째가 우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사이로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우수 수준의 비율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누적이라서 그래요. 여기를 깔아놓고 여기다 얼마에 더해가지고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튼 D국이랑 B국만 확인하면 되니까 D국 먼저 볼게요. 34에서 67로 33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우수 수준의 비율이 33%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B국을 보니까 얘는 33 넣어봐도 되고요. 그냥 빼봐도 되는데 30밖에 증가 안 했죠. 그러니까 D국이 더 높네요. 맞는 선 지어버리네요, 바로. 그래서 답은 5번 바로 찾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출제자가 내고 싶은 거 지금 찾아오니까 답이 한 방에 찾아졌죠. 제가 뭐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네 이미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요. 그냥 진짜 이렇게 풀 거예요, 저는. 시험장 가면은. 제가 실제로 뭐 NCS든 PCS든 풀었을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시간 많이 줄이거든요. 이러면 실수도 덜하고요. 사실 출제자가 내고 싶어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쉬워질 확률이 높아요. 방금 말한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출제자가 묻고 싶은 건 당연히 좀 어려울 확률이 높고, 처음에 비율 이런 거 보면 제일 보기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보고 그 다음 막 합차 보니까 점점 쉬워지잖아요,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좀 쉬운 문제겠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번 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공부하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4번이요. 4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기초 수준 미달을 어디서 구할지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여기 사이를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여기 사이는요, 400점 이상은 지금 기초라 그랬거든요, 각주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이를 구하면 기초고, 여기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 아직 못 구한 거 99가 아니, 그러니까 100이어야 되는데 누적은 99잖아요. 그럼 이 A는 1, 갑은 1, B도 3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기초 수준 미달이. 그러니까 아무튼 I국은 지금 7인데 위에 올라가다 보면 91이 있어가지고 9가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2번, 1번 본다 그랬으니까 2번 갑국의 평균 점수는 2018년이 크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제 딱 봐도 그냥 갑국 물어보니까 이 꺾은선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2018년 남녀와 뭐 2014년 남녀를 뭐 구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게 남녀의 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가중평균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여자도 2014년이 크고
남자도 2014년이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구해도 무조건 2014년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이거는 평균이. 그래서 이거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1번 각국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 차이는 2018년이 크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봐도 이 꺾은 선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당연히 98년이 더 크겠죠. 1번 틀리고 이제 마지막 3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순위를 세우라 이거예요. 평균 점수의 순위와 이 수월 여기에 해당하는 순위가 같은지 보라는 건데 뭐 수월의 순위를 세워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77 나와 있죠. 그럼 얘들 둘이 순위가 같다는 건데 지금 수월에서는 근데 평균 점수에서는 이미 둘이 수치가 다르죠. 그러면 이 수치가 다르면 아무튼 순위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 똑같지 않잖아요. 이미 달라요. 그래서 3번은 틀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5번 답 찾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이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